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2014년 가장 뜨거웠다. 얼마 전 외신 기사의 제목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2014년은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0.69도 높았고 이는 온난화가 가속화된 결과라고 발표했는데요. 기후 변화의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해양대기청의 발표를 보면요. 실제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2014년은 기록적인 기온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온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2010년이 0.65도였는데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0.69도가 오르면서 지구온난화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관측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구온난화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이제 여기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이제 밝힌 자료를 보면 말이죠. 2014년 지표면과 해수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4.58도로 20세기 평균 기온보다 약 0.69도 높았다고 해요. 네. 이것은 1880년 기온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기상 관측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곳이 미국 해양대기청, 또 미 항공우주국, 영국의 헤들리 센터, 일본의 기상청입니다. 네. 미국의 관측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일본 기상청도 내놓았는데요. 일본도 2014년이 관측을 시작한 1891년 이래 가장 지구기온이 높았던 연도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흔히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인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014년에 이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증가를 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엘니뇨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지구온난화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에 이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현재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온 현상과의 연관성은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록적 고온 현상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가속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이 낮아졌었습니다. 이때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이론에 반대하던 학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섰던 적이 있었죠. 지구온난화는 엄청난 사기극이라고까지 했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유엔 정부 간 기후위원회, 우리가 이제 IPCC라고 부르는 곳에서 기후 변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자료에서 일부 관측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한때 약해지기도 했었는데요. 2014년에 관측이라 가장 높은 기온 상승을 보이면서 정말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의견이 다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또 이제 유다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2014년에 이제 엘니뇨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2014년에는 엘니뇨 현상이 강하지 않았는데도 기온 상승이 뚜렷했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최근 지구온난화 관련된 책을 보면요. 6도의 악몽, 2도가 상승하면 대재앙이 온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심각하다는 건데 실제로 지구 기온이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가 언제였나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1998년을 제외한 9년이 모두 2000년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측 데이터가 몰릴 수 있는 확률은 6억 5천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해요. 앤드류 데실 텍사스 기후학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기온이 상승한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피드백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4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죠.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최근 교황의 행보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었죠?
그렇죠. 포버스 등 외신들은 이제 미국 보수 세력들이 교황이 급진적인 환경 어젠다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아주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더라고요. 네.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이제 CEO들인데 이들은 온실가스 저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이론을 반대한 대표적인 어피니언 리더들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은 2015년 6월이나 7월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보내는 회칙에다가 지구 온난화와 환경에 관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래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1월 필리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지구 온난화가 대부분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인간 활동, 즉 온실가스 배출이 유일한 원인인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또 상당 정도 자연의 밤을 때린 것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발표할 회칙 내용이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죠. 네. 보통 교황이 발표하는 회칙에는 교리나 윤리 또 사회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이 언급됐다는 게 지구 온난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2014년 9월 유엔에서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토론을 벌였었죠. 근데 정작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참가하지도 않았고요.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기후변화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책은 너무 미진하다면서 네. 왜 각국이 온실가스 저감에 소극적인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기후과학에 대한 지나친 불확실성으로 좀 더 지켜보자. 네. 이런 견해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당장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낭비라는 경제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해서 기후변화 속도를 늦출 것 같지 않다는 또 불신도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세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온난화 저지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탄소세 부과는 서민의 부담이 된다. 즉 온실가스 배출 벌금 부과는 인간의 자유 침해다라는 논리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금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세계 기온이 2050년엔 평균 2도, 2100년까지는 적어도 4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후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2도만 상승을 해도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더 늦어지기 전에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